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오늘 원래 하는 진도가 이제 4번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뭐 형용사적, 부사적 쓰임, 그리고 주요 구문 1, 2까지 이제 4개 부분을 공부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아마 지금 실제로 수업을 학원에서 하긴 전인데 아마 이 정도까지 나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강의를 이제 2번에 나눠서 업로드할 거고요. 대신 제가 설명은 확실히 자세하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 목적격보로 쓰이는 부정사 부분은 설명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형식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이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부정사. 자, 이제 목적격 보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to 부정사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먼저 이제 오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오형식 문장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목적격 보호라는 놈에 있는 거죠. 자, 목적격 보호는 우리가 목적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준다.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좀씩 나야 되거든요. 이제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형식을 잘 구분하시려면 이제 오형식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그 동사는 어떤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취하는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혹은 암기를 하셔야 제대로 공부한 거거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목적격 보어에는 이제 명사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to 부정사, 오늘 배우는 to 부정사, 그리고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뭐 현재 분사라든가 과거 분사까지 참 여러 종류가 이제 이 목적격 보호에 올 수가 있고, 자, 각각의 동사마다 요구하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건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혹은 예문을 많이 보다 보면 이해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은 제외하고 이 밑에 있는 놈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분사 파트 들어가면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의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부터 이제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사가 이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이 자리에 이제 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to 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자,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보충 설명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자, 버스 드라이버가 이제 요청한 겁니다. passengers, 이제 승객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to fasten their seatbelts, 하니까 그들의 안전벨트를 맬 것을 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ask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이 ask를 제가 묻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ask는 보통 물어보다라는 이제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경우에는 제가 요청하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 오형식에서 특히 오형식에서 투부 목적격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 이제 여기를 배울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해석과 다르게 특히 동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sk입니다. 자, ask를 사용할 때 ask me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 라고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to 부정사가 사용될 경우는 물어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적격 보호에 사용된 to 부정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조금만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목적어 passengers가 그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거지, 주어. 버스 드라이버가 이제 어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 얘가 요청하는 건 맞는데 얘한테 이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럴 경우에 이렇게 to fasten 이라는 이제 to 부정사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 버스 기사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맬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제가 오형식에서는 이제 목적어를 이제 을로 끝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to 부정사라는 이 동작을 이 목적어가 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의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to 부정사를 써야 되냐?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면, 자,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뒤에 우리 형용사진 용법 할 때 배우겠지만, 자, 나는 필요해 무언가가 앉을 의자가 필요해 이거거든요. 그죠? 위에도 뭐 친절함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좋은 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하는의 형태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할 일, 할 숙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의 의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와닿으시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패신저들 승객들이 이 문장에서는 지금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to 부정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을 보충 설명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이 쭉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가진 동사 이렇게 이어서, 여기 아마 바로 밑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ask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청하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order 명령하다예요. 명령하다. 내가 뭐 하도록 명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가 뭐 하도록 명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쓰셔야 되고, allow 허락하다죠. 내가 뭐 하는 걸 허락해 줬다. want 내가 뭐 하는 걸 원하다. expect 뭐 내가 뭐 할 걸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 tell도 마찬가지죠. tell은 이제 사형식으로 해석할 때도 많거든요. 누구에게 뭘 말해주다. 그가 나에게 새로운 소식을 말해줬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말하다긴 말하다인데 나에게 뭘 하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뭐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숙제를 빨리 하라고 말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하게 될 동작을 설명할 때는 이제
오형식에 쓰이는 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advise, 뭐 조언하다죠. 제가 뭐 그가 나에게 뭐 할 것을 조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좀 빠져 있거든요. 자,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 get이라는 동사도 같이 써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get. 자, 우리가 get을 또 한번 봐야겠죠. 왜냐면 get 무슨 뜻인가요? 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에 가진 동사 중에 get. 자, get을 뭐 얻다, 받다, 구하다 이렇게 오형식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면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문장이 짧으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대충 단어 때를 맞춰서 문장 해석하는 거. 그죠? 어떻게 뭐 대충 해석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문장이 점점 길어지거나 복잡한 문장이 될 경우엔 해석이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오형식에서 이렇게 get 플러스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나오는 이 패턴. 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시키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키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문이 나오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딱. 이 엘렌이라는 애가 그녀의 시스터를 얻었다? 라고 하면 전혀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 get을 뒤에 to 부정사 보이시죠? 이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시키다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녀의 뭐 여동생으로 하여금 여동생이 방에 불을 끄도록 시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해석이 잘 되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 get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형태가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입니다. 그죠? 하게 될 동작. 자,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거기에 대표적인 예문은 이제 위에 부정사의 부정은 남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말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말한 거죠. 뛰라고 말했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 다음 help도 사실 이렇게 가능한데요. 뭐 일단 해석만 해보면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도와줬는데 그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가 뭐죠? 지하철역을 찾는 걸 도와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하철역을 찾는 건 누굽니까? 얘는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그가 찾는 걸 도와준 거도. 뭐 저쪽으로 가셔서 저쪽으로 꺾으시면 지하철역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게 될 동작이라는 거. 자, 근데 help는 지금 이렇게 to가 괄호돼 있거든요. 자, 요거는 밑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해서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제 경우가 되겠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번에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인데 원형 부정사는 간단합니다. 자, 원래는 to 부정사인데요. 그 모양이 마치 동사 원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동사 원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헷갈리겠죠. 하지만 얘는, 사실 to 부정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도대체 이렇게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만 사용되는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되냐?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그럴 때는 사역동사라든가 이제 지각동사가 사용된 문장 같은 경우에 목적격 보호의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신 공부하면서 이거 기억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아직 2학년 학생들 같으신 경우에는 아직 좀 이거 배운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 위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쓴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 요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때를 공부한 건데, 요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의 모습을 한 원형 부정사 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 뭐가 있었죠? 요런 경우 말고도 이제 밑에 뭐 기타 등등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의 형태인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의 종류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동사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역 동사라든가 지각 동사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사역 동사, 우리 어떤 뜻을 지닌 동사라고 하죠? 사실 요 부분 우리 수동태 할 때도 공부했죠. 사역 동사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요.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진 이 원형 부정사를 써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죠. 화창한 날씨가 내가 더 기분이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궁금한 친구도 있겠죠. 예. 아니, 근데 왜 어떤 동사는 그 투부정사 쓰고 어떤 동사는 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왜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거냐? 자, 제가 아까 지웠네요. 예. 투부정사가 이렇게 미래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자, 근데 시키다라는 걸 한번 봅시다. 시키다. 자,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굳이 제가 그 미래의 의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든 겁니다. 내가 느끼도록. 이미 이 동작에,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하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 가세요? 자, 여기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면, 나에게 요청했다 했죠. 얘네가 지금 그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해달라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면 어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to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have and make,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역동사 기본적으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to 부정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멍청하게 계시면 안 되고, 좀 생각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시키다에 이 get이라는 애도 있지 않냐? 저 아까 했죠? 그죠? 여기서. 이 get이라는 애는 왜 to를 쓰고, 왜 나머지는 have and make라는 애는 사역동사는 이제 to를 쓰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 맞습니다. 예, 그게 타당한 지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예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문법 교수도 아니고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get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거든요. 책마다. 이제 어떤 책은 이 get이라는 걸 여기 사역의 뜻을 갖는다고 해서 사역 동사로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get을 사역 동사지만 목적격 보호에 예외적으로 to 부정사를 쓰게 한다. 이제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시중에.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책을 제가 가지고 가르쳐도 여러분 입장에서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잖아요. 그죠? 저는 예외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사역동사는 have and make 이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et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이 동사 안에다 넣어서 암기하시길 추천드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아 그랬지, 아 이건 예외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공부하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help예요, help. 자, he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도 되고 갑자기 to를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는 우리 to를 사실 써야 되는 경우였잖아요. to find. 우리 지금 목적격 보호를 쓰는 to 부정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to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발표하시고,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help 같은 경우에는 이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한 가지 예외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자, help 같은 경우에는 준사역 동사라고 해요. 우리가 사역 동사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역동사로 보고 싶으면 사역동사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다 난 그냥 동사처럼 보겠다 일반 동사처럼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to 부정사를 살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다 답이 되는데 이제 뭐가 답인지는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밑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키다, 뭐 사역과 관련된 사역 동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have, let, make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얘네는 예외가 없어요.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죠.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준사역 동사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이제 우리가 help가 있었습니다. 그죠? help는 목적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혹은 to 부정사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시키다 get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시키다 get. 시키다 get은 사역이라는 이제 시키다가 이제 사역이 이제 시킨다는 의미니까 이제 시키다라는 의미는 get이 있는데 이제 요 get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get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 쓴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목적격 보어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 중에 하나, 이 사역동사의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 지각동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지각동사는 어떤 경우냐? 지각동사는 이렇게 자, 그들이 보았다. 이 세라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봤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지 to 부정사를 쓰진 않습니다. 자, 지각동사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느끼고 뭐 이런 거거든요. 느껴서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만져서 느껴서 아는 거, 내가 뭐 무언가를 보고 그래서 아는 거. 자, 그 동작은 미래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세라를 봤으면 얘가 앞으로 노래할 거라는 걸 본 거예요. 뭐 점쟁이입니까? 그쵸? 자, 이럴 때는 말이 안 되죠.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그죠? 미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이 시점, 그 시점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우리가 to 부정사를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나 둘 다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굳이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to를 써서 이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해 가셨죠? 자, 근데 이제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능동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ing 현재 분사의 형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분사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미 분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자, singing. 이 현재 분사라는 singing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자, singing은 이제 현재 분사로 쓰인 singing은 이제 노래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뭐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로 해석을 하거든요. 맞나요? 예, 이제 요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럼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해석의 차이. 자, 위에 걸로 해볼게요. 위에 거. 자, 그들은 보았다. 세라가 노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에 거. 자, 밑에 거.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았다. 세라가 노래하고 있는 걸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얘는 진짜 하고 있는, 뭐 진행의 의미가 좀 더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 거고, 그냥 노래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ing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 효과가 있는 것 뿐이고, 사실은 두 개 다 쓰셔도 문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문법 문제, 간혹 어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굳이 ing만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원래 문장에서 뭐 주어진 문장에서 뭐 ing 형태, 그러니까 즉 진행의 형태가 주어졌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sing을 쓸 거냐 singing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어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요런 동사가 이제 지각동사라는 동사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해요.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뭐 설명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따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그냥 잠깐만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자, 그가 허락해 줬답니다. 내가 뭐 하도록?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이제 enter이라는 동사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 빌딩에 정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다는 이제 enter인데, 그렇죠? 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t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앞으로 하게 될 동작. 언론은 대표적으로 목적격 보호의 to 부정사 취하는 동사죠. 자, 그다음 이제 help 같은 경우. 자, 더 그 지도가 도와준다. 뭘 도와줬냐면 내가 찾는 걸 도와준 건데요. 그 가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걸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가게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최단 거리를
찾도록 도와줬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쓰던 대로 이제 to find를 쓰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help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help는 우리 준 사역동사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help 같은 경우에는 그냥 find만 쓰셔도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엔 뭐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그죠? 자, did you hear? 3번. Did you hear someone ring the doorbell? 그러면 뭐 누가 그 초인종을 누르는 걸 들었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누르는 걸 들었니? 자, 누르는 걸 들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마 ring을 쓰시면 됩니다. to ring을 쓰시면 안 되겠죠. 지금 지각 동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미래에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이제 ring을 쓰시면 되는데, 자, ringing 아이고야 ringing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이 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걸 들었니? 이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존재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목적격보로 사용된 투부정사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형용사적 부사적 쓰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나 혹은 시험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할 건데, 형용사적 쓰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to 부정사가 쓰인 구가 to 부정사 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to 부정사 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고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등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라는 건데, 자, 이제 형용사적 쓰임에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 요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꼭 써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to 부정사구 안에 포함된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놔서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제가 예문을 하나 다른 걸로 얘기를 드리면 I need something to drink. dri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뭔가 붙이잖아요. 뭐 on이라든가 in이라든가 with라든가 이제 이런 전치사를 붙이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with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럼 요 문장은 왜 안 쓰고 왜 요 문장은 써야 되냐? 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자, 그럴 때 요런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앉을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자, 앉을 무언가. 자, 우리 앉다라는 동사는 sit, on을 다 쓰셔야 어디에 앉다예요. 그죠? 만약에 sit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의자에 앉다라고 할 때는 sit chair 이렇게 쓰냐는 거죠.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sit on the chair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앉을 대상이 지금 앞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omething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sit on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something이 사라진 거고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sit on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drink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 drink something이에요. 무언가를 마신다. 무언가를 마신다. 뭐 drink on something, drink with something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drink란 동사는 원래 그냥 drink만 써도 마시다예요. 뭐뭐를 마시다예요. drink만 써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많이 나오는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이 I need something. I need a pen 합시다. I need a pen to write. 뭐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제 이거거든요. 한번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옳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펜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무슨 소리냐? 펜을 쓰는 거 아니냐? 우리는 펜을 쓰죠. 근데 그건 use a pen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write a pen이냐?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 쓴다는 거는 뭐 다이어리를 쓴다든가 뭐 아니면 뭐 책을 쓴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펜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우린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쓸.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with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예문이 아마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이런 그 전치사 나오는 표현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지금 보는 뭐 sit라든가 write라든가 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그때 설명한 게 또 나왔네. 뭐 그때 봤던 예문이 또 나왔네. 이렇게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부사적 쓰임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사적 쓰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법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대신 이렇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이 결과 용법이 조금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요.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요거랑 같이 관련된 표현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문 보면서. 자, 그래서 오늘 뭐 형용사적 부사적 쓰임은 이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